자, 이번엔 DMA 설명할게요. 우선은, 이게 제가 전문적으로 뭘 하는 사람은 아니라, 이게 녹화 상태가 좋진 않아요. 원래는 그냥 개인 공부하는 거, 이렇게 히스토리 정리하고, 연구실에 온 이제 연구원들이랑 자료 공유하려고 유튜브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게 제가 전문적으로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자료 보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핸드폰에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오래 녹음하면 좀 뭔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에 녹화 기능 쓰고 있는데 이게 영상이랑 음성이 아주 깨끗하진 않네요. 그래서 정보를 얻으시려는 목적으로 영상 보는 분들은 딴 거 보세요. 이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들으라고 하기엔 좀 하네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디 이제 차량 이동하면서 지금의 내용을 유추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DMA고요. DMA는 사실 28335에도 있죠. 근데 사실 많이 써보진 못했어요. 잘 모르기도 했고, 28335 DMA 안 써도 충분히 일단 어지간한 거 다 하니까. 그리고 문제가 DMA를 써가지고 CPU 대신에 DMA가 직접 데이터를 예를 들어 ADC에서 메모리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PWM 넣는다든가 이런 게 된다 하더라도 CPU의 부하를 줄여도 궁극적으로 저희 전력전자연구소에서는 PWM이랑 ADC랑 CPU 타이머가 어떤 내가 정해진 시간에 동기화돼서 동작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CPU 제어권 없이 별도로 동작한다가 실제로는 전력전자에서는 크게 쓸 일이 없죠. 그래서 CPU보다 데이터 전송의 부하가 준다라는 게 이게 장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쓰는 건 아닌데 근데 이걸 관심 있게 이제 요번에 봤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PWM 스위칭 주파수는 되게 높지만 실제 입출력 전압이나 전류 센서 가져오는 주기는 되게 짧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버컨버터를 설계하는데 50kHz PWM을 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압이나 전류를 50kHz로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걔네들은 어차피 출력 전압, 출력 전류라고 해도 전류야 주파수 대역이 최대한 높게 가겠지만 예를 들어 전압 같은 경우에는 출력에 LC 필터가 있어가지고 차단 주파수가 되게 낮거든요. 차단 주파수가 낮은 전압을 내가 굳이 빨리 읽어온다고 해가지고 좋을 건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특정 주기마다 데이터 ADC 한 거를 어떤 변수에다가 CPU랑 무관하게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아니면 이 PWM 인터럽트 같은 거를 할당해가지고 걔한테 DMA 동작을 별도의 인터럽트로 시켜서 AD 변환 결과값을 특정 변수에다가 빨리 넣는 그런 동작이 된다면 또 그것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실시간으로 이 PWM 인터럽트에 동기화해서 전압 전류 센싱 받는 거 대용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식의 좀 약간 좀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목적으로 듣게 됐거든요. 여하튼간에 28335 같은 경우는 그냥 전통적으로 EPWM 인터럽트 걸리면 맨 처음에 10줄에서 20줄은 AD 변환 시작, AD 변환값 입력, AD 변환값 이게 레인지 조정, 튜닝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제어하기도 전에 하니까는 그거는 계속 고정적으로 쓰니까 아예 별도의 서브 인터럽트라든가 인터럽트 주기를 조정해서 DMA로 처리한다든가 해서 좀 연산 부하를 줄이는 게 된다면은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여하튼간에 DMA고요. DMA 총 6개가 있고요. 외부 트리거 소스는 엄청 다양해요. ADC, MSP, 통신 쪽도 있고, CPU 타이머, PWM도 있고, 소프트웨어 적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쓰면은
이 PWM 인터럽트 주기를 좀 조절하면은 그 AD 변환값을 특정 변수에다가 DMA로 옮긴 다음에 옮기는 그 시점에서 내가 제가는 이 PWM 제어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으면 여튼 성능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또 아마 누군가는 그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쓴 거지. 이 성능, 그러니까 한 끗 차이 성능 때문에 그런 거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분명히. 그 다음에 뭐 1630이 가능하고, 뭐 이동할 때 넷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CPU랑 DMA가 충돌하면 DMA 우선이고, 왜냐면은 이렇게 메모리 램 공간에 억세스 하잖아요. 근데 CPU랑 동시에 억세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DMA가 우선인 거죠. 그래서 그것만큼 DMA의 권한이, 이게 뭐라고 하죠? 회사로 치면 CPU는 회장님인데 DMA는 전략경영팀 팀장인 거지.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무시 못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회장이어도 이 사람이 시장을 잘 보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게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여하튼간에 이것도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 따라서 라운드 로빈으로 처리되고 한 번은 CPU, 한 번은 DMA 이렇게 우선권을 가져간대요. 뭐 그런 거 있고 DMA도 채널 우선순위가 있는데 라운드 로빈 돌아간다. 뭐 그런 거 정도 있었고요. 뭐 앞서 말한 2837X 여러 뭐 챕터에서 얘기했는데요. 여튼간에 요 소자는 기존의 2833호랑 대비하면은 뭐 인터럽트 소스가 됐건 트리거 소스가 됐건 이 소스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이거는 2833호라면 이게 하나의 신호라든가 비트로 처리됐을 텐데 그렇게 처리하기엔 이제 너무 시스템이 커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DMA 트리거도 이게 숫자로 입력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런 게 좀 약간 교육하면서 좀 배웠죠. 그런 게 좀 틀리구나. 또 틀리고 뭐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싱크웍스 교육을 받으세요. 싱크웍스 교육 받으시면 설명 잘 해주십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 가장 큰 시간이 할당된 거는 이제 DMA 구조나 이런 건 공부하면 되는데 이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게 좀 이제 어렵다 이거죠. 우선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 보면은 우선 DMA가 원본 소스에서 어떤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두 개의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겠죠? 왜냐면은 정보를 옮기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데이터 옮기려고. 그러면 한 번에 옮기는 데이터는 아까 16이나 32라고 했죠. 16이나 32인데 그거를 한 번에 몇 개의 데이터를 보낼 거냐. 일단은 이게 1차원 배열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버스트 사이즈라는 거. 그리고 밑에 최종적으로 옮겨주는 데이터량, 이 표현이 데이터 전송 수량이라고 해야 돼요. 정확하게는. 이 트랜스퍼 사이즈는 위에 버스트 사이즈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몇 회 보낼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네. 최종적으로 옮겨지는 데이터, 요 버스트의 전송 횟수예요. 이게 양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사람 헷갈리지. 그 다음에 여기 소스 버스트 스텝이나 데스티네이션 버스트 스텝은 뭐냐면 아까 소스랑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있고 내가 몇 개의 데이터를 몇 번 보낼 거냐를 알았잖아요. 근데 한 번 버스트가 되면 그러니까 1회 트랜스가 되면 다음번 데이터로 옮겨야 되잖아요. 소스는. 하고 저장하는 것도 저장되는 위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 증감량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1회 트랜스 할 때, 그러니까 1회 1버스트 배열이 갈 때, 그거에 이제 다음번 데이터의 증감량을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트랜스퍼 스텝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버스트가 되면 다음번 버스트할 데이터를 가리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까지의 스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트 스텝은 1차원 배열이라고 하면은 그 배열의 각각 요소끼리의 옵셋을 의미하는 거고, 이 트랜스퍼 스텝은 2차원 배열이라고 가정하면 각각의 1차원 배열끼리 사이,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의 틈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의 옵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랩 사이즈랑 랩 스텝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DMA는 몇 회 전송할 거냐는 이 트랜스퍼 사이즈거든요. 이게 100회라고 해보죠. 근데 10번마다 한 번씩 주소를 바꿔야 돼. 예를 들면 그게 바로 랩이에요. 여기서 랩. 그러니까 소스 랩 사이즈라는 거는 여기 버스트를 몇 회 트랜스퍼 하면은 그때마다 주소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마다 바꿀 거냐, 소스 쪽은 몇 번마다 할 거냐, 데스티네이션은 몇 번마다 바꿀 거냐. 그게 랩 사이즈예요. 하고 여기 랩 스텝이랑 여기 소스 랩 스텝이랑 데스티네이션 랩 스텝은 몇 회마다 소스랑 랩의 위치가 뭐 이제 조정될 건데 그때 옵셋을 조정하는 거죠. 약간 이해 안 가실 수 있겠네요. 제가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뭐 원샷도 있고 컨티뉴도 있고 다양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초기화 설정. 우선은 인터럽트 소스는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DMA를 발생하는 걸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결정하고, 그 다음에 버스트 사이즈랑 트랜스퍼 사이즈 결정하고, 그 다음에 소스 버스트 스텝, 데스티네이션 버스트 스텝, 그 다음에 소스 트랜스퍼 스텝, 데스티네이션 트랜스퍼 스텝, 그리고 마지막에 소스 랩 사이즈, 소스 랩 스텝. 이렇게 설정하고 쓰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예제를 쭉 하는데, 설명을 하면 이거야. 이제 한 방에 쉽게 설명하면. 자, 우선은 소스랑 데스티네이션의 시작점 위치는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내가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데이터를 옮긴다고 해봅시다. 이때 몇 개를 옮길 거냐가 버스트 사이즈예요. 소스 버스트 사이즈. 이게 소스 버스트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몇 번 반복하냐가, 여기 빼먹었냐? 데스티네이션 트랜스퍼 사이즈예요. 두 개는 뭐 하셨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버스트 사이즈를 내가 뭐 4개 보낸다고 했을 때 소스에서부터 4개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4개를. 근데 이게 배열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와 데이터의 사이가 소스 버스트 스텝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을 거고. 마찬가지로 데스티네이션도 이 데이터가 오면 이걸 이렇게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 저장하는 그 메모리 공간 사이의 거리를 데스티네이션 버스트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냈잖아요. 보내면은 이 소스 어드레스는 이 마지막 데이터 가져온 데 위치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 트랜스퍼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가 이제 어디로 갈 건지를 결정하는 게 소스 트랜스퍼 스텝이에요. 물론 처음 했던 원래대로도 갈 수 있고요. 음수로 하나, 둘, 셋, 넷, 다요.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번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스에서 한 번 트랜스 한 다음에 다음번 트랜스 할 때 이동하는 어떤 데이터 이동 경로를 소스 트랜스퍼 스텝이라고 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데스티네이션 트랜스퍼 스텝도 데이터를 4번 저장했어. 그러니까 트랜스가 한 번 끝났죠. 다음번 트랜스 할 때 뭐 다시 오버라이트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공간에 저장할 건지 뭐 이렇게 어디론가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 이동하는 거리량을 데스티네이션 트랜스퍼 스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 여러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건데,
이걸 막 보내다가, 이 트랜스퍼 사이즈만큼 보내는데, 이 보내다가 중간중간마다, 다른 위치를 바꾸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 트랜스퍼가 3번 진행되면 그때마다 이 소스 메모리를 가리키는 포인터의 위치를 딴 데로 바꾸고 싶어요. 만약에 이 랩 사이즈나 랩 스텝이라는 게 없다면은 뭐냐면 소스 트랜스퍼 스텝 때문에 다음번 트랜스퍼 할 위치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랩 사이즈가 있으면은 랩 사이즈에 값이 들어가 있으면 뭐 트랜스퍼 3번마다 여기 있는 값에서 트랜스퍼 스텝으로 뛰는 게 아니라 이 소스 랩 스텝으로 뛰어요. 여기서 다른 데로 가. 다른 데로 가는 거리가 소스 트랜스퍼 스텝이 아니라 이 소스 랩 스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3차원 배열 정도 된다고 하나? 이렇게 1차원 배열, 소스 트랜스퍼 스텝 때문에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소스 랩 스텝 때문에 이게 3차원 배열 구조를 이제 소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튼간에 소스 랩 사이즈는 이 그러니까는 트랜스퍼 사이즈보다 작아야 되고, 트랜스퍼 사이즈가 100번이면, 예를 100번 이내에서 뭐 3번이든 5번이든 트랜스퍼 발생할 때마다, 그러니까 트랜스퍼에서 발생하는 조건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발생하면은, 이게 소스 트랜스퍼 스텝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소스 랩 스텝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또, 뭐 데이터 4번 옮기고, 여기서 또 트랜스퍼 사이즈 옮기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데스티네이션 랩 스텝은 얘랑 또 별도로, 얘는 뭐 트랜스퍼 사이즈가 100인데 뭐 트랜스퍼가 10번 생길 때마다 메모리 공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데스티네이션 랩 사이즈는 10번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정확하게는 9라고 기입해야 돼요.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6번 얘기를 들었네요. 그래서 5라고 적으면 6번마다 트랜스퍼가 6번 발생하면 데스티네이션 트랜스퍼 스텝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데스티네이션 랩 스텝만큼 딴 데로 이동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데스티네이션 버스트 스텝이 적용되고, 또 이제 거기서 트랜스퍼가 끝나면 데스티네이션 트랜스퍼 스텝이 다시 또 적용되는 이런 구조예요. 이걸 이해했지. 알고 나면 쉬워요. 이게 말이 쉽지, 막상 예제할 때는 어렵더라고요. 헷갈려가지고. 여하튼 간에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은 트랜스퍼 사이즈, 1 트랜스퍼 사이즈는 n개의 버스트 사이즈 전송하는 거를 1 트랜스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기타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 이게 다 이제 레지스터가 있잖아요. 이 레지스터 기입하는 값에 플러스 1이 되는 게 있고, 그냥 기입하는 값 자체가 정보가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레지스터 이거 TRM 데이터 보시고서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튼간에 그렇고, 이것도 할은 아니고, 그래도 할이라고 해야 되나? 도대체 할이랑 제공하는 이 유틸리티 소스랑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TI에서 다 만드는 건데. 여튼간에 TI에서 그 C2000 같은데 보면요, 이 DMA용 헤더랑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냥 갖다 쓰라고 이렇게 갖다 쓰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끝? 네, 여기까지 끝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DMA의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